은퇴 후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시니어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우리 시니어들은 은퇴 후 마음이 먼저 늙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만 작아지는 그 느낌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거울 앞에서 63세 이상훈 씨는 요즘 거울을 자주 봅니다.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부장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장님하고 불렀습니다. 그게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퇴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거나 청소를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그런데 자신은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됩니다. 책을 펴도 눈만 겉돌고. 며칠 전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작은 사업을 하고, 한 친구는 자원봉사를 하고, 한 친구는 손주를 돌봅니다. 너는 요즘 뭐 해? 친구가 물었을 때 대답이 궁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지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초라했습니다. 이상훈 씨는 몸은 건강합니다. 아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마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시간. 59세 김현주 씨는 남편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남편도 최근에 은퇴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밥 먹어, 날씨 좋네, 뉴스 봤어? 이런 말뿐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눈 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깊은 대화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봅니다. 김현주 씨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우울해? 김현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료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말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건 처음입니다. 둘 다 바빴을 때는 짧은 대화도 알차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은데도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현주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가? 연락을 망설이는 이유. 70세 박영수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려니 망설여집니다. 친구가 바쁠까봐, 귀찮게 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고 퇴근 후에 가끔 한잔하고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다릅니다. 스스로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가끔 연락하더니 이제는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면 다입니다. 남은 건 학창시절 친구 몇 명입니다. 그 친구들도 각자 바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일을 하거나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연락하고 싶지만 자신만 한가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나만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전화를 걸 용기가 사라집니다. 결국 오늘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TV를 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늙어갑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자는데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움츠러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을 정의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 명함에 적힌 이름과 직함이 나를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5호 회사 5호부 부장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습니다. 저는 5호입니다 하고 이름만 말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있고 처리할 업무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게 없습니다.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관계의 성격도 변합니다. 회사 동료들은 업무를 중심으로 모인 관계였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만났고 일이 있으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지면 관계도 흐려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재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효율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화로는 채울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의 의미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고 미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던 것들이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여행도 가보고 취미도 해보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남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필요해지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회사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독립했고 회사에서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늙어갑니다. 침묵의 무게, 가장 힘든 건 이런 마음을 말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시킬 것 같습니다. 나 요즘 쓸모없는 것 같아 하고 말하면 아이들이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겁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무거워집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잘 지낸다고 하는데 혼자만 힘들다고 하기가 쑥스럽습니다. 나는 적응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를 찾아갈까도 생각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상담을 받나 싶고 우울증도 아닌데 싶고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혼자 삽니다. 혼자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어느 날의 깨달음. 그런데 이상훈 씨에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책을 보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거겠구나.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상황이구나. 며칠 후 이상훈 씨는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 사람도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비슷한 고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현주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요즘 어떤 마음인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그리운지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좀 심심해서 말이야. 만날 수 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같이 밥이나 먹자.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몸보다 유연합니다.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일상의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신문 읽기, 커피 한 잔 마시기.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걸 하면 그게 하루의 리듬이 됩니다. 66세 조명희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합니다. 걸으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둘째,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쁠까봐 망설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요즘 어때? 나 좀 심심해서 말이야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산책을 같이 하거나, 요리를 같이 하거나, 드라마를 같이 보거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넷째, 작은 역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큰 역할은 끝났지만 작은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차 끓여주기, 아파트 화단 돌보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 돕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뇌가 활성화되고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여섯째,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 현재가 초라해집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곱째,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완벽하게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우울하고, 가끔 외롭고, 가끔 무기력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날들을 견디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마음도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조금씩 쓰면 다시 강해집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65세 서동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뭘 해도 재미없고 그런데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마음이 늙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늙는 것처럼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마음은 계속 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조금이나마 방향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여정,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마음이 먼저 늙는 건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일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관계의 변화, 시간의 의미 변화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만 적응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선택들입니다. 일상의 리듬 만들기, 관계에 손 내밀기, 작은 역할 찾기, 새로운 것 배우기, 현재에 집중하기. 완벽하게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느 오후의 풍경. 다시 이상훈 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즘 이상훈 씨는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작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5명 정도 모여서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창한 독서 모임은 아니고 그냥 읽은 책 이야기, 요즘 든 생각을 나누는 정도입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이구나. 오늘은 친구들 만나는 날이구나. 그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김현주 씨와 남편은 요즘 저녁 산책을 함께 합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날씨 좋은 날에는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전히 대화가 많지는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영수 씨는 친구와 일주일에 1번 만납니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십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뉴스에서 뭘 봤는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해결책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 느껴지는 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것, 관계가 흐려지는 것, 이 모든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마음을 인정하고 작은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마음은 몸보다 유연합니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수많은 시니어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을 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한 문장이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